네, 이 시간에는 아직도 일러스트레이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못 하시면은 포트폴리오 뭐 디자인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좀 기억하셨다가 꼭 수업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첫날에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포토샵과 다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몇 가지만 설명을 좀 기본적인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컨트롤 N 하면 자, 새 창을 여는 게 나오죠. 자, 이 블리드 값이라는 거는 출판을 할 때, 그러니까 인쇄를 맡길 때에 잘려 나갈 그 재단 선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값을 2mm 정도 주면 적당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세로, 이거는 가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뭐 여기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자, 보시면 프린트라고 하면 출력물 사이즈도 여기 나와요. 보이시죠? 자, 엽서,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없으면 수치를 직접 적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 단위는 밀리미터에서부터 이렇게 쭉, 뭐 파이카, 뭐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유일하게 다른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아트보드의 숫자. 자, 여기서 아트보드를 5로 하면은 5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트보드가 생겨서 정렬되는 방향을 이거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하면은 아트보드가 5개가 이렇게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들이 아직도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자, 제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죠.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자, 이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자, Alt 눌러서 클릭 들어가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됐죠. 보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말고 제가 다른 걸로 하나 더 원을 그려볼게요. 자, 원 그리실 때,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실 때 Shift를 누르고 클릭 데래그 하시면 모양이 틀어지지 않아요. 정원이 되고 정사각형이 되고 정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때 Alt를 누르면 내가 클릭한 지점이 그리려는 도형의 중심점이 돼서 그려져요. 자, 이렇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모하고 동그라미를 하나씩 제가 이제 그렸습니다. 색깔도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살짝 겹쳐 놓을게요, 제가. 자, 이 두 가지를 자,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둘 다 선택하고 컨트롤 G 누르면 그룹이 됩니다.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할 때 제가 이 녹색 원만 클릭했는데 이 네모가 같이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동할 때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자, 그룹하기는 이 다른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그룹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면 더블 클릭하면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고 주변의 다른 오브젝트들은 뿌옇게 선명하지 않게 변하고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만 선명하게 보여요. 이 오브젝트를 그룹화시켰고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 그 그룹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부분을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룹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빠져나왔죠. 이게 선생님 없어졌죠. 선명하게 바뀌고요. 자, 이게 그룹이에요. 자, 이게 그룹입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따로따로 떼면 이게 떼어지죠.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을 해제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G 누르시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제됐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그룹 하겠습니다. 컨트롤 G 해가지고 이거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룹이 아니라 이 도형을 합치기는 다른 거예요. 그룹이랑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모양 툴 우리 합치는 법 알고 저희 배웠었죠. 오브젝트 두 개를 다 선택하시고 모양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합쳐져요. 이렇게. 혹은 자, 패스파인더에 가셔가지고 이거 있으시죠? 이 앞에
합쳐진 이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셔도 합치기가 됩니다. 이 합치기는 그룹하고는 다른 거예요. 합치기는 이게 하나의 도형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경계선이 없어졌죠. 여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도 이 하나의 도형밖에 없어요.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합치기고 이건 그룹인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수업 중에 봤을 때.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합치기를 할지 그룹을 할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화 된 거에다가 색상을 변경하시면 색상이 다 바뀌어요. 자, 붉은색으로 바꿔볼게요. 두 개 다 색상이 이 색깔로 선택한 색깔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룹 파일 오시면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룹화된 덩어리를 선택하고 색상을 바꿔보면 색상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색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선색을 이렇게 주면은 잘 안 보이시니까 두께를 높여볼게요. 자, 선색을 주면은 당연히 선색도 똑같이 들어가요. 대신에 이 도형 따로 들어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 도형 따로 선색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그룹화된 오브젝트에다가 색상을 주고 혹은 선색을 줘가지고 이걸로 뭐 블렌드 옵션을 준다든지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행을 하실 때. 자, 이 그룹하고 합치기는 다른 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이 뎁스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레이어를 제가 여기서 한번 자, 이게 레이어죠. 레이어. 포토샵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 레이어에 이 오브젝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레이어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죠. 이 레이어는 이 오브젝트 하나 들어가고요. 자, 이 레이어에다가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색상은 다른 걸로 줄게요. 다른 레이어에다가 다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에 이 오브젝트 하나, 이 레이어에 이 오브젝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일 때는 이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이 도형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보실게요. 이 뎁스를 밑으로 내리는 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대괄호 있으시죠? 그걸 누르면 내려가는데 지금 아무리 눌러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어떤 짓을 해도 이 도형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 간의 뎁스 차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레이어 안에서 오브젝트를 그려서 만드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레이어와 뎁스의 차이입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레이어에는 지금 원형과 네모 도형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겹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도형을 자, 단축키를 써가지고 컨트롤 누르시고 대괄호 있으시죠? 이거 단축키 꼭 외우셔야 아직도 못 외우신 분 계세요. 이걸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가죠. 자, 여기 순서가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자, 컨트롤 Z가 돌아갔습니다. 이 친구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대괄호 누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뎁스라는 거예요. 뎁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위로 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가 위로, 이 위에 밑으로 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가 밑으로 가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한두 개만 있으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 뭐 오브젝트를 그리고 하다 보면 한 레이어에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을 잘 정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렬을 해주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단축키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자, 겹쳐놨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자,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친구, 그 밑에 이 친구, 그 밑에 이 친구 이 순서가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도형이 지금 뎁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친구를 한 계단만 밑으로 내리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그거를 누르시면 돼요. 한 계단만 내려간 거예요. 또 한 계단 내려가면 한 번 더, 한 번 더 누르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죠. 올리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그 옆에 있는 그 대가로 키를 누르시면 돼요. 한 번, 한 번, 한 번. 다 올라오죠. 자, 한 번에 제일 밑으로 내리려면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신 다음에 대가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밑으로 들어가요.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대가로 키를 누르시면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 단계 밑으로 가는 거, 한 번에 제일 밑으로 가는 거, 한 단계 위로 올라오는 거, 한 번에 제일 위로 올라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뎁스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한 번만 더 이 레이어 안에 있는 이 뎁스를 보면서 제가 볼게요. 자, 이 친구를 누르고 컨트롤 눌러서 대괄호를 클릭하면 하나만 내려간 거 보이시죠? 하나만. 이 친구 밑으로 한 계단만. 자, 이 친구를 한 번에 이 밑으로, 제일 밑으로. 한 번에 제일 밑으로 내리려면 컨트롤 누르시고 시프트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면 한 번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번 다시 올리려면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다시 대괄호.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엄청 자주 흔하게 써먹는 단축키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클리핑 마스크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클리핑 마스크. 자, 제 이미지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올게요. 자, 뭐 이런 사진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사진 가져오실 때 뭐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 파일에서 오픈해가지고 가져오도 상관없으시고 다 상관없어요. 다만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여기 X가 뜨죠. 이러면 링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옮기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뜨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X가 뜨게 되면은 인베디드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없어지죠? X가 없어지죠? 자,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미지가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 포함되어서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로 가져갔을 때도 이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이 이미지라는 이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틀에다 가두는 게 클리핑 마스크예요. 자,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별 모양 안에 이 이미지를 가두려면은 두 개 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별 모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브젝트가. 자, 이게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자, 이 상태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위에 아까 이미지 트레이스나 이런 게 안 뜨죠. 왜냐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먹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클리핑 마스크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풀려면 클리핑 마스크가 먹혀 있는 이 도형을 클리핑 마스크를 다시 풀어버리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풀어져요. 자, 이때 클리핑 마스크가 풀렸네 하고 계속 작업을 해버리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이게 왜 이렇지 하는 분들이 생각해요. 자, 드래그비 잘 보세요. 이 별표 모양 도형이 남아있죠.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하고 나시면 클리핑 마스크를 씌웠던 도형이 남아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있습니다. 대신 테두리나 색상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요. 패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패스만. 그래서 쓱 들어가시면 이 모양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시고 마우스를 그 모양 근처로 갖고 가시면 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필요가 없다면 얘를 지워줘야겠죠.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 하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울 도형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클리핑 마스크예요. 알려드린 지금 이게. 자, 이렇게 제가 도형을 또 만들었어요. 자, 아무것도 없어도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죠. 선이나 색이 안 채워져 있어도 클리핑 마스크는 되긴 돼요. 패스가 있으면. 자, 그런데 이걸 또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분명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 클리핑 마스크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친구를 밑으로 넣어버릴게요. 도형 밑으로. 이 사진을 보다 밑으로 이 도형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돼요.
보이시죠? 클리핑 마스크 안 된대요.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왜냐면 이 이미지는 패스로 만든 도형이 아니잖아요.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걸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리핑 마스크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를 클리핑 마스크 하고 싶으면 이 친구가 밑으로 가 있어야 돼요.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이 친구 안에 이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 드렸는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미지 이렇게 다 디자인하실 때 넣어놓고 트리밍 100% 트리밍 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자, 이미지를 적절하게 위치로 놓고 잘랐을 때 내가 이미지를 놓고 싶은 만큼의 영역을 만들고 나서 둘 다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로 트리밍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내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이미지가 잘라낼 오브젝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잘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씌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트리밍이 안 됐어요. 그럼 이 트리밍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쓱 올리면 이렇게 이 영역이 아까 사진이 되겠죠. 이 사진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면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마우스 이쪽으로 쓱 되면 네모가 하나 더 생기죠. 얘를 클릭하면 얘는 뭐겠습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준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되겠죠. 이 친구를 늘리면 사진이 더 넓게 보이겠죠. 이 친구도 이렇게 내리면 사진이 더 넓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안에 들어있어요. 클리핑 마스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안에 있는 사진을 키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되고, 사진이 나와야 될 영역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트리밍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도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이 특징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잃어버리고 잘 기억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레이어 마스크랑은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게 트랜스페런스 이게 패널입니다. 이 아이콘이 마스크가 없죠. 자,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를 한 거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작업할 때 분명히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달랐죠. 클리핑 마스크를 줄 때 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줄 때는 엄연히 다른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는 오브젝트를 일정 부분 지워줄 때 쓰이는 거고, 클리핑 마스크는 해당 오브젝트를 어떤 틀에다가 담을 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준 건 클리핑 마스크지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추가로 레이어 마스크를 한 번 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제가 줘볼게요. 제가 이 색상을 검정색을 줬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검정색 영역 부분은 안 보이게 된다고 알고 계시죠? 자, 하나 여기 복사해 가지고 여기는 제가 흰색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영역을 안 보이게 여기 영역은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친구를 두 개를 그룹 화제화 시켜주고 하나 선택해서 마스크를 씌워줄게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여기 아까 검정색이 있던 부분은 지워져 가지고 배경색이 드러나게 됐고, 흰색이 있는 영역만 드러나겠죠. 여기 마스크 영역 잘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흰색이 있는 부분만 이 친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위에는 검정색인 거예요. 이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그때 우리가 유령 그 교재에서 저기 캐릭터를 점점점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 친구에게 그라디언트를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은 안 보이게 되고 이쪽은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를 줍니다. 마스크 하면 이쪽은 점점점 사라지고 이쪽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가 어떻게 다른지. 자, 이것도 잘 헷갈리시는 분 계시면
다시 한번 분명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릴리즈 누르면 이것도 해제가 됩니다. 마스크가. 여러분들 이때 다시 한번 마스크를 줄게요. 자, 이때 여러분 잘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여기를 오브젝트 영역을 선택하시면 이제 정상대로 작업이 돼요. 정상적으로. 근데 여기를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마스크 안에다가 뭘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다 글자를 써도 당연히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이시죠? 자, 뭔가를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 검정색으로 분명 채웠기 때문에 여기가 사라지게 되지, 이게 도형이 이게 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왜냐면 마스크 영역에다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중에 뭘 했는데 안 된다, 안 나와 이러면 마스크 영역에다가 뭘 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걸 항상 이렇게 선택하고 하셔야지 정상적인 작업이 된다는 거 이해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만든 것도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컨트롤 R 누르시면 여기 자가 나오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 가이드가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R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가이드가 락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잠겨져 있다는 거죠. 이때 잠겨진 거 풀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언락 가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를. 가이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도 가능하죠. 락을 걸거나 안 걸거나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번 놓고 나면은 락을 걸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드래그 하거나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가이드 같이 선택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는 꺼내서 쓰셨으면, 이제 고정이 됐으면 락을 다시 걸어주는 게 좋으세요. 자, 근데 선생님 아무리 가이드를 꺼내도 안 보여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드 가이드를 숨겨놓는 기능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이드를 계속 밖으로 꺼내놓고 있으면 헷갈리고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숨겨놨다가 보이게 했다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하시고,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세미콜럼 있으시죠? 그걸 클릭하시면 가이드가 나오고, 컨트롤 하시고 세미콜럼을 클릭하시면 가이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나타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때 잘 안 되시고 모르겠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하이드 가이드가 있어요. 자, 가이드가 숨겨졌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쇼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나타나겠죠. 클릭하고 드래그 했는데 가이드가 안 보인다. 그러면 하이드 가이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가이드 만들었는데. 그러면 가이드를 이렇게 등장시키면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 이번에는 정렬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렬 이거 정말 매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렬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정렬 못 하시면은 디자인 못 해요. 못 합니다, 절대. 손으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정렬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잘 선택을 하시면 여기 얼라인이라고 나오세요. 정렬이. 여기 쭉 패널에도 얼라인 정렬이 이렇게 있으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얼라인 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선택한 오브젝트들끼리 정렬할 것이냐, 아니면 아트보드에 맞춰서 정렬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정렬하셔야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아트보드에 맞추면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아트보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하얀색 영역, 이 작업 영역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아트보드에다가 맞추고 정렬하게 되면 제 왼쪽으로 붙어라 그러면 이렇게 아트보드 왼쪽으로 붙겠죠. 여기 오른쪽으로 붙어라 하면 아트보드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위로 붙어라 하면 아트보드 위로 붙겠죠. 가운데로 와라 하면 아트보드 가운데로 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정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정렬을 하려는데 이 오브젝트들을 이쪽에 이 친구의 이쪽 왼쪽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왼쪽 두 개를 선택하고, 자, 왼쪽 정렬해 하고 딱 붙였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아트보드로 정렬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확대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자, 이렇게 좀 작은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쪽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정렬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운데 클릭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난리 납니다. 어디 갔겠어요? 가운데로 갔겠죠. 이렇게 이 정렬이 아트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렬이 생명이에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렬 값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선택된 오브젝트들끼리 이제 정렬하려면 당연히 이 친구를 align to selection으로 만드셔야겠죠. 자, 이 선택된 셀렉션, 이 선택된 오브젝트끼리 정렬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를 여기다 이런 데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4개. 자,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자, 가운데 정렬하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가운데로 뭉칩니다. 자, 가로로 가운데로 정렬하면 이 친구들이 자, 하나로 뭉치죠. 이렇게.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끼리 자, 왼쪽 정렬하면 이쪽 왼쪽 라인이 쭉 맞게 되겠죠. 이쪽 라인이 쭉 맞아서 들어가게 되죠. 자, 크기가 제각각인데 자, 오른쪽 라인은 그럼 안 맞겠죠. 하나는 여기 있고 어떤 오브젝트 오른쪽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렬 값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이 이 친구, 자, 이 원들을 이 친구의 여기 있죠. 이 기준. 여기에 정렬을 해서 다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놓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가 자, 아트보드에서 한강으로 제가 맞췄어요.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벗어나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 오브젝트의 오른쪽에 딱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정렬하려면 자, 오브젝트 다 선택하시고 나셔서 이제 해볼게요. 얘네들 여기 있는데 오브젝트를 선택하셔가지고 이거를 셀렉션으로 바꾸고 나서 오른쪽 정렬 해버리면 이 친구가 가버리죠. 이 친구가 이동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동해서 가버리죠. 자, 이럴 때는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기준. 다 선택하시고 나셔서 이 친구가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알아서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키 오브젝트예요. 키 오브젝트. 키 오브젝트에 맞춰가지고 정렬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얘를 쓰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선택을 하시고 나셔서 기준이 되고 싶은 오브젝트를 한 번 더 클릭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딱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더 진하게 이 테두리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을 하면은 나머지 오브젝트가 이 친구한테 맞춰가지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시죠? 오른쪽으로 맞춰 들어가죠.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자, 이 사각형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이 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 키 오브젝트에 맞춰서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이걸 너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걸 잃어버리고 헷갈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JPG 이미지로 출력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가 뭐 사진 됐고 뭐 아무거나 제가 뭐 불러와 볼게요. 저번에 작업했던 것들 중에서 네, 이 작업을 했던 이 파일이에요. 작업했던 파일 창이죠. 자, 이 친구를 JPG로 이미지로 뽑아서 이제 내보내고 싶을 때는 저장으로는 안 돼요. 세이브 에즈나 뭐 이런 걸로는 세이브 에즈 누르셔도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JPG 파일을 보이시죠? 그래서 JPG로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익스포트,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돼요. 파일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익스포트가 있으시죠? 여기서 익스포트 as를 클릭하시면 밑에 JPG나 다른 기타 파일들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JPG를 선택하시고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면
이미지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JPG 이미지로.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브젝트가 벗어나 있거나 작업 영역창을 그렇게 돼 있으면 좀 삐져나와서 좀 넓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뭐 네모난 걸 내가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거 색깔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해놓을게요. 자, 이거를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얘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작업창 영역 밖에 있어도 이 이미지까지 JPG로 들어가게 돼요. 보실래요? 엑스포트 에즈 해가지고 JPG에서 심플로그에서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 해가지고 밖으로 뺐어요. 빼면 자, 이 보시죠. 이 친구까지, 저기 위에 분홍색까지 같이 여기 이렇게 JPG가 이렇게 우리가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친구까지 다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넓게 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JPG로 이제 뽑아내실 때는 반드시 주변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딱 이 영역에 맞춰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JPG로 이제 뽑을 때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 되고요. 익스포트 세이브 포 웹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는 그 포토샵에 있는 웹용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GIF나 JPG나 PNG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웹용으로 RGB 값으로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서 해상도도 좀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웹에서 사용할 때에 이미지를 뽑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익스포트 하실 때 여기에 있는 것도, 자, 이거는 스크린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iOS, 안드로이드 보이시죠? 그 모바일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알맞는 그 이미지 사이즈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낼 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좀 이 상태에서 제가 익스포트 알트 보드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각각 다 하나씩 다른 사이즈로 저장이 돼요. 폴더별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작업을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익스포트 가셔가지고 익스포트 에즈를 하셔서 JPG로 만든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거, 정렬하는 거, 뭐 그 가이드라인 꺼내는 거, 정렬하는 거, 가이드라인 꺼내는 거, 클리핑 마스 그 주는 거, 이런 것들 너무너무 필수적이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 또 뎁스 뭐 위아래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 헷갈리시면 한 번씩들 해보시면, 영상 보면서 해보시면서 숙지하셔가지고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걸 이해 못하고 잘 소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 작업 대부분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숙지하셔가지고 반드시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